안녕하세요, 옥티입니다. 오늘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특성화고에서 취업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는 교무실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여러 부서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교무실 부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교무부, 연구부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은 조금 무서운 학생부, 이런 생활지도부 이런 부서들도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에만 있는 독특한 부서가 있어요. 바로 취업부인데요. 학교에 따라 취업교육부, 직업교육부, 진로직업부 등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동일해요. 제가 2020년에 취업부장을 맡아 1년 동안 학교 사이클을 돌려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학교에서 어떻게 취업을 진행하는지 그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취업처를 찾는 방법은 꽤 다양해요. 학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거는 회사에서 직접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예요. 회사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인 사원을 선발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좋을지 몰라서 학교에 추천 학생을 요청하는 거죠. 학교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부 직통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응대를 하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채용 의뢰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채용 의뢰서 양식을 살펴보면요. 회사명, 회사 주소, 업종, 자격 요건, 보수, 근무 시간, 복지제도, 복리후생제도, 그리고 채용을 하는 방법,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 작성한 의뢰서가 도착을 하면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알고 학교에 연락을 했을까요? 근처에 있는 학교를 검색해서 연락한 경우도 봤고, 기존에 동문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동문 선배에 대한 인상이 좋아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현재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신뢰도가 더 커져서 재학생들에게 더욱더 크게 홍보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회사에서 직접 학교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취업지원관 선생님께서 보통 취업 관련 카페에 들어가셔서 구인란 같은 거를 보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지도를 해요. 그리고 저는 취업 담당 선생님들만 들어가는 단체 톡에 막 몇백 명 들어있거든요. 그 톡에 들어가서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취업지원센터라고요. 지역 교육청별로 있는데요. 취업지원센터의 연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취업처를 전문적으로 찾아서 학교로 공문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재학생들이 취업을 언제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그 시스템이 궁금하시죠? 취업 시기는 크게는 학교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3학년이 됐으면 빠르게 취업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서 그 일과 중에 근무지에 간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와 선생님은 항상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학생도 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취업 시기가 매년 같았던 건 아니고요. 이전의 취업 시기를 살펴보면 2학기 시작부터 가능한 경우가 있었고 11월 이후, 겨울방학 이후 등 다양했어요. 어쩌다가 한 실습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라도 나온다면 갑작스럽게 취업 시기를 무조건 늦춰라 하는 내용이 학교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취업을 할 날을 기다렸던 3학년들은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됐는데도 학교 측에서 꽉 붙들고 너네 겨울방학 할 때까지 취업 못 나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갑작스럽게 취업 시기가 밀린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왜 학사 일정이 모두 끝나고 취업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만약에 취업을 했다가 근무처를 변경하고 싶다던가 이 회사의 복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혹은 새로운 기회를 다시 발견하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첫 사회생활을 하는 예비 졸업생들이 정식으로 사회인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본인의 진로를 고려하고 학교로 돌아올 수도 있게끔, 또 선생님과 상담해 볼 수 있게끔 여지를 어느 정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수업 일수를 충족하기 전에는 현장 실습생으로, 그리고 수업 일수를 충족했을 때는 근로자로 명칭을 달리해서 두고 있고요. 현장 실습생일 때는 학교 교육과정 대신에 산업체에서 실습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라는 의미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제도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산업체도 학교도 학생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성숙해진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염두를 두면서도 학생들의 취업 시기에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학생 교육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여름방학에도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고, 학생은 조금 더 빨리 실습을 시작을 해서 시험 기간에만 출석을 하는 정도로 열어주기도 합니다. 다시 취업부에서 하는 일로 넘어와서, 취업부에서는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외부 강사를 섭외하기도 하고 자취 시간을 활용하기도 해서요. 이렇게 취업부에서는 전체 학생을 아울러서 관리를 한다면, 담임 선생님들은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각 반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취업지원관, 취업부장, 담임 선생님은 사전에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서 현장 실습 교육을 받을지 회사 관계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은 학생의 보호자한테 연락을 직접 취하셔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현장 실습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학생이 정식으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현장 실습 교육 계획이 담긴 운영 계획서랑 계약서 등등을 들고 회사에 방문해서 날인까지 합니다. 학교에 따라 각각 이런 업무들은 어떤 선생님들이 하시는지 사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전에 절차가 많은데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야 학생은 회사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도 선생님은 항상 학생의 출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회사에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순회지도라고 해요. 회사 관계자랑 만나서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학생과 따로 만나서 회사 생활 어떤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뭐 따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취하고 직접 회사를 가기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때 담임 선생님은 이 순회지도를 위해서 시간표가 있어도 앞뒤로 몰거나 혹은 요일 변경을 해서 시간표를 변경하시고 또 출장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 학생이 만약에 한 명이나 그러면 괜찮지만 한 반에도 여러 명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취업이 아니라 진학 상담도 요청해오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순회지도는 한 회사당 2번 이상 다녀오는 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2번 이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학생들 출석 체크도 한다고 했죠. 월말마다 출근부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하거나,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출석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 출석 체크도 함께 참고를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졸업생이 학교에 찾아와서 취업을 도와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재학생들이 1학기 때 취업을 나가기가 어려운데 1학기에도 회사 공고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졸업생들을 추천을 해주는 편입니다. 졸업생을 위한 취업톡, 오픈 채팅 같은 걸 열어서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졸업생을 재학생보다 우선시해서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학 중에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학생도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모든 학생이 만족하도록 1대1로 취업 컨설팅을 하기는 꽤 어려워요. 하지만 취업의 준비부터 확정되고 순회지도까지 제도적이든 인간적이든 학생 한 명당 드는 시간은 적지 않은 편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졸 취업은 잘 되는 편일까요? 꽤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에요. 저는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 또 그때 상황은 어떤지, 그거에 따라 본인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소 현실적인 답변인데요. 하지만 사회인이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 앞에서 달콤한 말만 늘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취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고 싶은 회사는 아무나 가진 못해요.
이거는 진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학도 아무나 모두 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대학교에 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는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그 회사가 본인의 기준과 좀 동떨어져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합격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어야 취업하고도 계속 다닐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학교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의 니즈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회사의 입맛에도 맞추려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또 끝내 취업을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기 초에는 취업 공지를 하면 학생들이 서로 도전해보겠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도전하던 학생들에 가려져서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도전을 마구 하던 그런 친구들이 하나 둘 취업을 해서 모두 취업을 하면요, 애초에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친구들이 반에 남게 됩니다.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되면 선생님은 되게 조급한데 학생들은 취업 공지를 계속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너 왜 취업을 안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 그냥 진학하려고요 라고 합니다.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겠다고 용기를 가져놓고 갑자기 취업이 안 되니까 진학을 하겠다 라고 하니 저는 답답한 입장일 뿐이죠. 대학교 졸업하고도 다시 취업을 해야 할 텐데요. 처음부터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사실 이 영상을 특성화고를 오고 싶어하는 중학생들 그리고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됐어요. 부디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에 맞게 내신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또 3학년이 되기 전에 서류 전형을 대비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래도 한 번씩 완성은 해보고 또 면접 전형을 위해서 1분 스피치 정도 본인이 하나 외워주고 있으면 꼭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디 열심히 살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물론 당연히 그럴 거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로 더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후속 영상도 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티였습니다. 고맙습니다.